자유한국당이 예. 그렇게 뭐 투쟁을 잘하고 이랬으면은 탄핵 안 당했겠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기대치의 문제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맨날 그 부족한 아이도 내 아이고 잘하는 아이도 내 아이잖아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그냥 그대로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요. 잘하기도 사실 판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사실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투쟁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야당은 이제 다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고 있는데 그거에 보면 택도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럴 때는 늘 아쉬운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혁신이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 혁신이에요. 예. 근데 이제 혁신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구성원들이 과연 혁신을 아쉬워하는 점 되게 많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탄핵 이후에 바로 즉시 혁신이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놓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한 번 놓치면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도 이 안에서 이제 큰 혁신은 뭐냐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과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혁신의 기회가 있긴 있죠. 예.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평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사법연수원 때 우리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뭐 한데 그래도 냉정하게 이제 정치인으로 보면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리더십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시죠.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점으로 아마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느끼신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안정감. 부족한 점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정치인답지 않고 아직도 그 관료 출신다운 그런 지점들. 그거야 뭐 초년생이니까. 네, 초년생이니까. 그것도 한계죠, 한계. 아니 그래도 뭐 대표니까 초년생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 달라는 거는 처음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지점은 뭐냐면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예. 그 점을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또 대선 행보 안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부정은 1위인데. 아니 그거를 갖다 뭐 어떻게 숨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외투쟁은 어떻든 간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다 원했던 거예요. 그럼 뭐 대표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해도 어차피 대표는 전부 다 공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대선 행보를 안 하고 그럼 뭐 총선 행보만 보이는 대표 노릇을 하라는 거냐. 그것도 또 이상한 거고. 근데 그거는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씀드렸죠. 이게 그 핵심이 뭔지를. 왜냐면 대표님은 지금까지 정치인이 아니시고요. 특히 이제 검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최고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검사장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검사였으니까 틀리죠, 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검사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사실은 뭐냐면 그 지금까지 그분이 제가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법대로 사신 분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는 정서가 중요하잖아요.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데 아직 대표님이 거기까지 못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대표님 변신하겠죠. 핵심이 내가 아니고 핵심은 국민이고 국민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게 사실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라는 그 부분이 아직 거기까지 이제 못 가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 가능성이 지금 무궁무진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 몸에 배어 있어요. 본인이 제일 많이 알아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조언을 해도 아이고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님은 본인이 초년생이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 배우는 거예요. 다 교과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황파. 그거는 이제 정치 영역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그 대안이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이외에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정설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대표를 잘 보좌해주고 대표를 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잘 가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국면에서 그 청와대를 견제하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 정당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친황파다 이러면 너무나 좁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수준을 낮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높게 봐주세요. 아니 이제 그 비대위 체제는 요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왜냐하면 대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고 뭐냐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이 친황의 문제가 아니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년생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뭐냐면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게 사실은 약점이잖아요. 우리한테. 대표 한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당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흔들거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방탄소년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 그 전부 모여라 이거죠.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그 다음에 뭐 남경필 지사도 필요하면 다 원희룡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홍준표 뭐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만들어 갖고 짠짠짠 나가는 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보수 분열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게 원인은 뭐였냐면 이거 원인을 또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결국은 그거는 새누리당 스스로 자멸한 거였죠. 그 이한구 공천 파동으로 인한 것 때문에 그거하고는 똑같이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그 유승민이라는 유승민과 과거에 있었던 그분들이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보수 분열이라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아무튼 그 안철수 유승민 하고의 그 이 통합 이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예, 그게 핵심이지. 그걸 논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공화당을 걱정한다. 그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이 수도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핵심은 바른미래당하고의 수순이 중요하죠. 먼저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바른미래당하고의 통합이 먼저라는 거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혁신일 수가 있어요. 보수 대통합의 그 기저에 흐르는 거, 저를 포함해서 나라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까지 나라 걱정 안 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저에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은요. 그러면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사실 유승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안철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혁신적 사고예요. 만약에 혁신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사고를 안 할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울 거예요. 우리끼리 간다. 근데 지금 그걸 많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받자. 왜? 나라를 생각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자. 내가 저 사람 싫어도 일단 내려놓자. 나라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큰 대의를 위해서 작은 걸 지금 다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에서도 그 부분, 우리의 진정성을 저는 느끼고 통합에 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홀로 있으면 온갖 공격을 다 받고 쓰러지는 게 너무 쉽지만 사실은 방탄소년단을 만들면 그게 n분의 1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로부터 보호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n분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선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이 솔로로 있을 때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그거는 당연히 대표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이죠. 그걸 뚫고 가는 순간 대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그러니까 영남권,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의 의원들은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본인의 선거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수로는 수도권 의원이 지금 적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 걱정하는 기저에 흐르는 건 뭐죠? 결국은 정권 교체잖아요. 예. 정권 교체에 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수도권을 포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많이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장 많은 의석수가 수도권에 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반이잖아요. 네, 만약에 수도권을 생각하지 않고 영남만 바라본다?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과연 대선으로 가는 길이 쉬울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표님은 어차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실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는 말뿐이에요. 말뿐이요. 우리가 뭐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뭐 제3세력, 제3지대, 뭐 반문연 이거는 이미 옛날에 그 반기문 그 사무총장 후보가 나왔을 때부터 다 했던 얘기고요. 그게 그냥 뭐 허상에 불과하다는 건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흘러간 옛 노래 계속 틀어봤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반문연대인데 핵심적인 분 안철수 유승민이에요. 예, 그 두 분이 이쪽으로 오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방탄소년단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야 되죠. 그룹.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 그 유성엽 그 최고하고 원내대표. 예. 그 다음에 문병호 최고예요. 그 두 분은 사실은 좀 결이 틀리시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보수대 통합의 결하고 좀 그렇죠. 예. 보수대 통합의 결하고 틀린 사실은 분이시죠.